예, 저는 시를 쓰고 또 그 시를 그림으로 그리는 문인화가 겸 시인 김주대입니다. 시인으로는 등단한 지가 30여 년 됐고요. 그림은 이제 최근에 한 6, 7년 됐거든요. 그 시를 우연한 기회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시를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그래서 그 이른바 문인화라고 해서 그런 작업을 통해서 생계도 하고 또 저 자신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주로 사람, 소재도 사람, 주제도 사람. 그래서 이제 사람을 소재, 주제로 하여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뭐 어느 작가나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을 떠나서는 예술 작업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물을 소재로 한다고 해도 아마 그거는 감정이입된 자연물. 그러니까 사람을 자연물, 바위나 파도나 꽃이나 이런 것들이 이입하여 아마 작업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시를 먼저 쓰고 그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의 소재 혹은 어떤 형태를 구하기 위해서 취재를 많이 나갑니다. 사진기 카메라를 들고 그래서 전국 이곳저곳 다니죠. 예,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를 먼저 쓰고 그 시와 관련된 그림을 주로 지금까지 그려왔거든요. 시를 쓸 때는 이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철학 이런 어떤 현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늘 고민하고 그런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 카메라를 들고 전국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선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작품은 이 작품인데요. 아까 주로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소재로 하고 주제로 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안 보이죠.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조그맣게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전면에 등장한 이 갯바위는 자연물이지만 여기는 저의 감정을 이입한 자연물을 통해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작품의 제목은 갯바위입니다. 갯바위. 작은 제목은 늙은 군인의 노래. 이 갯바위가 이 물보라, 파도가 치고 물보라가 떨어지고 거품이 일어나고 하는 이 험악한 이 공간에서 갯바위가 수천 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거든요. 이게 2020년 올해 8월에 그린 작품인데 올해가 굉장히 어려운 해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래도 꿋꿋이 좀 살아가자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그린 작품이거든요. 간단하게 좀 내용을 말하면 제가 이렇게 이걸 구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그맣게. 그리고 거대한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하늘은 흐리고 그다음에 물거품이 일어나고 무엇보다 가장 진하게 그린 이 갯바위가 우뚝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이것이 곧 이 어려운 세태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계를 혹은 생활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런 시민들, 서민들, 백성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주로 먹물만 가지고 했거든요. 여기만 살짝 색이 들어가고 먹물만 가지고 했는데 색을 너무 화려하게 쓰면 좀 가볍게 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말하는 그 사람의 냄새라는 건 어쩌면 좀 화려하고 빛나는 색이 없지만 짙은 냄새는 있는 갯바위의 냄새 같은 거 그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기 위해서 이런 먹물로서만 작업을 해본 것입니다. 이건 보시다시피 여기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달이잖아요. 그러면 흔히 보기에는 우리가 달빛 아래 어떤 그런 고고한 풍경 같은 것이 그림의 소재와 주제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조그맣게 사람이 보이죠. 이게 할아버지와 손자거든요. 손자를 할아버지가 업고 있는 건데 이게 사람을 작게 그린 이유는 정말 우리가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은 거대하고 위대하고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소외되고 왜소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중한 그런 어떤 사회의 바닥에 있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작게 그리거든요. 저는 이 사람이 작아질수록 사실은 이 그림은 좀 웅장해 보이거든요. 거대한 달 아래 보이는 모습. 여행을 다니다가 우연히 포착한 광경인데 할아버지하고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이
아이의 손자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관계더라고요. 너무 애틋하고 그야말로 정말 사람의 냄새가 물씬 나고 뭉클한 울컥했던 그런 광경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엄마 언제 와? 응, 금방 와. 근데 왜 안 와? 10밤만 자면 올 거야. 이렇게 할아버지가 대답하거든요. 10밤이 얼마만큼이야? 이러니까 우리 경식이가 할아버지를 업고 다닐 만큼. 경식이가 그러면 내가 할아버지 금방 없겠네.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그래 엄마는 금방 올 거야. 엄마는 저 달나라에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나라에 있다는 아마 돌아가셨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이가 대화를 하고 달빛 아래에 있는 것이 서정적이고 좀 아름답기도 하지만 제가 그 인터뷰하고 나서 아까 찍었던 사진을 보면서 너무 울컥했던 그런 광경입니다. 일의 대화 속에서 우리 인생의 어떤 서글픔, 아픔, 또 아이가 클 때까지 업고 키워야 하는 그런 할아버지의 슬픈 희망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이 그림에서 저는 봤습니다. 몇 개의 작품을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제 작품은 주로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또 모델을 구하기도 힘들고 어떨 때는 또 몰래 찍는 것은 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셀카로 찍어가지고 그림으로 그린 게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이렇게 막 급격하게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택배를 많이 해서 집안에서 편하게 우리가 이제 뭐 음식도 배달 받아서 그렇게 먹고 이러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그 어린 소년이 오토바이를 옆에 세우고 낮술을 먹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던 꽁초를 자기 손등에 문지르고 있더라고요. 너 왜 그래? 이랬더니 아저씨가 잘났어? 꺼져 이러더라고요. 속된 말로 꺼졌죠. 그리고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괴롭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그 아이를 찾아서 사진 찍고 이런 작업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파도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갯바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 방에서 저를 찍은 뒷모습이지만 여기다 갖다 앉힌 거죠. 이건 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으니까 구성을. 그래서 이렇게 저가 앉아있고 이게 이제 소년을 대신한 거겠죠. 그 배달 알바 소년.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낫달. 근데 이 낫달이 사실은 손등을 찢었을 때 나타난 흉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낫달을, 이 달을 그 흉터로 본 겁니다. 피우던 담배로 손등을 찢이던 배달 알바 소년은 불이 꺼지지 않은 꽁초를 머리 위로 높이 던졌다. 이렇게. 하늘에도 담배빵이 생겼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은 사실은 좀 속된 말이지만 담배빵입니다. 그래서 담배빵이라는 그런 아픈 사회의 이야기, 오늘 현재의 이야기를 자연과 함께 합쳐서 이렇게 한번 배치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공교롭게도 제 뒷모습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지구 안에 살아가는 왜소한 존재지만 우주에서 보면 특히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지구에서 지구 아닌 존재를 바라보잖아요. 달을 바라본다거나 태양을 바라본다거나 별을 바라본다거나. 그런데 이 그림은 제가 좀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그 지구에 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근이 맞지도 않고 또 뭐 형태가 그렇게 완전하지도 않고 상상하지만 이런 글을 한번 써가지고 그림으로 옮겨봤는데 이건 이런 내용이거든요. 달의 지평선에 지구가 뜨면 어느 날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 제목은 꿈이거든요. 꿈.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지구이지만 지구가 아닌 곳에서 보면 어쩌면 이 삶 자체가 꿈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그려본 그림입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를 쓰는 사람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 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사랑을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그림으로 그린 건데 사실 한 5편 정도 그렸거든요. 이건 최근에 그린 거예요. 내용을 이건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산정의 산 꼭대기에 어떤 나무는 바람 부는 쪽으로 모든 가지가 뻗어 있다. 이렇게 뻗어 있죠. 오른쪽으로. 근육과 뼈를 비틀어 제 몸에 바람을 새겨 놓은 것이다. 바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휩쓸어 놓고는 떠나버렸잖아요. 그 떠나버린 사람의 뒷모습을 이 나무는 계속 바라보는데
그 떠나버린 사람에 대한 기억이 이 나무의 온몸에 새겨져 있는 거죠. 육신에. 그래서 나무가 오른쪽으로 굽고 이건 두인이라고 하는데요. 혹은 유인이라고도 합니다. 아무데나 찍으면 되는 거예요. 빈 칸에, 빈 부분에다가. 그래서 이것도 오른쪽으로, 이 나무도 오른쪽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중한 것은 더 왜소하고 작은 데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잘나고 빛난 사람이 아니라 못나고 작은 것들. 거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나무도 조그맣게 그렸어요. 오른쪽으로 굽고. 이게 그런 시거든요. 이 달은 이제 이건 낫달이라고 제가 그린 거예요. 낫달. 이들의 이런 모습은 그 어떤 절대자가 바라보고 있다는 뭐 그런 의미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이게 달을 크게 그리고 이걸 작게 그리면 아까 그 할아버지와 손자의 그림처럼 그림이 좀 거대해 보이거든요. 그 작은 공간 안에 좀 웅장한 모습을 그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구도도 바꾸고 몇 번 그리다가, 이것도 거의 색깔은 안 쓴 거예요. 먹물로만 하거든요. 여기만 살짝 푸른색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사랑을 기억하는 방식, 온몸에 새겨지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나무의 온몸에 새겨진 사랑을 저는 봤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그림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사랑을 기억하는 방식을 그린 그림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작품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주제이고 사람이 소재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 그림에는 어디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갯골이라고 합니다. 이 바다에서 물이 들어오는 길이거든요. 갯골. 물이 다 차면 이제 이게 안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람의 어떤 행위로 본 거예요. 이 가족들, 이게 이제 오리 가족들이 있죠, 그죠? 요 새끼들도 있고, 여기는 어미, 암컷, 그 다음에 새끼들. 그 다음에 이 바닷물, 이걸 저는 남성으로 봤어요. 이 바다에서, 큰 바다 이쪽에서 고기들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이 먹이를 들고 이제 집을 찾아오는 거죠. 부인이 가족 새끼들을 데리고 이렇게 마중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인을 제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찍었죠. 이건 아무 데나 찍어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풍경이지만 사실은 사람의 모습이다. 가장이 짐을 들고 먹이를 잔뜩 들고 이렇게 들어오면 가족들이 마중 나간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갯골을 따라 바다가 오면 청둥오리 가족이 마중을 나간다. 바다는 사나이처럼 지고 온 비늘이 싱싱한 짐을 방문 앞에 부려놓는다. 그럼 이제 이들이 먹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 자연 속에서 사람의 모습을 찾았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시를 쓰는, 아무래도 그게 본업이니까 시 한두 편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괴산 버스 정류소에서 천흥암 가는 할머니가 5일장에서 산 다육이 화분을 끌어안고 의자에 앉아 존다. 지나가던 꼬부랑 할머니가 멈추어 다육이를 바라본다. 졸다 깬 다육이 할머니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금지를 세우며 10,000원이라고 말한다. 지팡이 할머니가 비싸구먼 이라는 한마디를 다육이 할머니 조로미에 얹어놓고는 가던 길을 간다. 다육이 할머니는 비싸구먼 까지 끌어안고 아까보다 더 무겁게 존다. 바닷가 여관, 오래된 바닷가 여관. 창문이 오려준 바다가 형광등처럼 밝다. 누가 와서 자살한 방이었을까? 바다를 잘 보고 있는지 궁금한 바깥 주인이 낮에만 2번 다녀간다. 거물을 손질하는 안주인의 얼굴에 일렁이는 바다가 보인다. 어째서 바다와 사냐고 묻자 둘째 아들이 바다에서 죽었다고 한다. 나는 잠시 죽은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을 잊고 죽은 자식은 어미 얼굴에 떠다닌다는 말을 떠올린다. 라디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바깥 주인은
여관 일보다 되갈령 너머의 일이 궁금한 모양이다. 나라가 개판이라며 또 한 번 방문하여 방문을 두드린다.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한 듯 웃는 그에게 완성되지 않은 시를 파도 소리에 맞춰 낭송한다. 힘내어 열심히 살겠다는 어조로 낭송하다가 어떤 대목에서 나도 모르게 파도 치듯 울먹인 후로 바깥 주인은 더 자주 나타난다. 시를 낭송하기보다 시를 그려야 할까? 후회하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늦다. 이틀 동안 바깥 주인이 6번 다녀간 뒤 7번째 방문 전에 짐을 싼다. 바위섬에 혼자 앉은 갈매기를 그려 바깥 주인에게 주며 다음에 또 올게요 인사를 하자. 웬만하면 다음에 오지 말았으면 하는 표정을 짓는다. 딴 데 가서 자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도 한다. 죽어도 그 여관엔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다. 죽음을 말리는 바깥 주인의 마음이 다치면 죽을 때까지 이방저방 죽음을 녹화하며 다닐 것이므로 아 불쌍하고 착한 사람. 기억나는 한 가지는 바깥 주인이 안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들 죽은 바다를 보던 눈길로 한숨 쉴 때마다 안 주인이 일일이 웃어주는 일. 그러면 또 바깥 주인은 형광등처럼 환해져서 손님들이 바다를 무사히 보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고. 네, 뭐 두서없이 이렇게 제 그림을 소개했는데요. 지금까지 제 그림의 그 전체를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 문인화는 글과 그림이 만나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 만남이 단순히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가 아니라 마치 글이 기름이라면 그림은 불이어서 두 개가 만나가지고 폭발하는, 형식적으로는 그런 내용의 그림, 내용적으로는 그게 반드시 사람의 냄새가 나고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림, 그런 것을 앞으로 꾸준히 작업해 보고 싶습니다.